반갑습니다. 제2강 정석예조입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할 사람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 성격. 성격 급한 분들 대체로 다 실패를 합니다. 예, 기다림과 바꾸는 과정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석. 그러니까 왜 도대체 영미계 자금들은, 영국이나 미국계, 이 자금들은 시장에서 수익을 얻고, 물론 그들이 짜놓은 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볼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서 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10수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왜 제가 그나마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았느냐, 요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재는 불평등의 수용인데, 요 불평등이 누가 불평등한 거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관념화된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고를 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한테 떡 하나 주면 동생은 나는 왜, 내 거는, 이게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신비 지급한다, 2만원씩. 나는 왜 안 줘? 예, 요겁니다.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 나도 소상공인인데 왜 안 줘? 예, 요런 사고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고가 다른 종목들 다 오르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 내 주식이 개똥 같아서 안 오르는 겁니다. 예, 근데 개똥 같은 종목 골라놓고 왜 내 주식은 안 올라? 이러면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개선을 하고 그 개선을 토대로 수익이 날 것인데, 원인도 모르고 책임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그 자리입니다. 개떡 같은 종목 찾아놓고 매수해놓고, 그것도 고점에서 매수해놓고, 내 종목만 왜 이렇게 내려? 고점에서 샀으니까 내리는 겁니다. 개떡 같아서 내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형한테 떡을 주면 형이 떡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난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 여기서 그만두셔야 됩니다.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타인 시선에 목숨을 걸어서 분수 이상의 지나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카푸어나 하우스푸어라고 명명하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주식 시장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손실 보면 부모도 몰라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예, 그만큼 완전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 같은 거, 아마 나중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게 되실 건데, 주식 투자 오래 하시면. 근데 이거를 할 때부터 미리 이거를 깨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하면서 돈 다 쓰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넣었는데 운 좋게 1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시계 사고, 차 한 대 뽑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100만원 수익 난 거 도로 반납할 때, 마이너스 100만원 됐을 때, 쓴 돈만큼 날라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줄어 있는 겁니다. 투자금이 줄어들면, 투자금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지만, 이 투자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 10억 가진 투자자하고, 1,000만원 가진 투자자하고, 사고 자체가 틀려집니다. 1,000만원 가진 투자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몰빵해야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왜냐면 무슨 분산 투자를 하고 1,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몰빵하고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뭘 해야 되냐? 생업에 열중해서 투자금을 늘릴 만한 체력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 투자금에 대한 체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10억 가진 분들은 사실 생업보다는 이거 잘해서 1년에 한 10%만 수익 난다. 그럼 생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요 관리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전업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만큼 이 투자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카푸어나 하우스푸어 뭐 이런 성향의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대번에 끝납니다. 수익 나면 친구한테 한턱 쏘고 손실 나면 와 진짜 짜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다가 다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습니다. 역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판단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는 지금에 이제 잘 맞춥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경험하고 충분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잘 맞추는데 제가 굉장히 거의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간 그 근본적인 내용들을 파들어가 보니까 이 이기적인 판단이 가장 컸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판단이 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동업자 정신이 없어가지고 욕심에 채 끝단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제일 높은 데서 팔아야지. 이 욕심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났음에도 못 팔다가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뭐 본전에서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 괜찮은데 저점에서 사야지라고 하다가 못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저가에서 살려는 욕심 때문에. 근데 이거랑 도대체 동업자 정신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내 주식 산 사람이 제가 고점에 팔면 내 주식 산 사람 고점에 잡는 게 됩니다. 내 주식 사서 손실 봅니다. 뭐 누군가는 손실을 보겠지만 적어도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아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이거 판 사람은 최저점에서 매도를 한 게 됩니다. 올라가는 내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겁니다. 적어도 내 손에는 그런 피를 묻히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잘 팔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심지어 뭐 어느 정도까지 이타적이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거래량 적은 종목 제가 사면 올라갑니다. 왜냐면 팍팍 긁어줍니다. 그냥 뭐 물론 아주 쫙 밀어 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주가 흐름 보고 차트를 보고 이쯤에는 지지를 해줘야 되겠네 하는 자리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 적은 종목들은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줍니다. 왜? 이래야 다들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반응도 잘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기적인 판단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뭐 주식시장은 전쟁터와 같아서 남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지만 적어도 모르는 사람 모두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내 주식 사는 사람이 사자마자 손해보는 일, 나한테 주식 파는 사람이 사자마자 속상해하는 일이 없는 그런 생각만 가져도 적당한 타이밍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채 끝단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려고 하다 보면 못 사고 못 팔고 결국은 수익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위기에 몰렸을 때 정신 차리고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사행이나 요행을 무척이나 바랍니다. 이게 거의 공통적입니다.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범합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사행이나 요행 같은 거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지 로또 복권 당첨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제발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제발 한 번만 하다가 그냥 마이너스 70까지 얻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왕을 섬기듯 누군가를 우러러본다. 와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돈 벌어줬습니까? 그냥 열받게만 하지 않습니까? 난 주식 투자 잘 안 되는데 돈 땄다고 자랑하네? 돈을 땄다고 자랑하면 피자라도 한 판 쏘든지. 아니 그렇습니까? 뭐 계좌 자랑해놓고 아무것도 쏠 것도 없으면서 또 거기다가 우르륵 봐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경험한 사람 99%가 인터넷에 올리는 계좌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 까는 거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가짜도 많고
제 계좌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가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이 5가지 이 조선의 잔재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대체 이런 사고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조선시대부터 온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상한 사고들 평등해야 한다. 그 평등해야 한다는 거 이게 전체가 다 평등한 게 아니라 양반 뭐 이렇게 산업공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뭐 자기 계급 안에서 평등해야 된다 이건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였고 타인 시설 목숨 거는 거 역시 조선시대의 잔재고 이기적인 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뭐 우리 그 과거의 어떤 소설 같은 것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박시정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왕을 섬기는 거 이게 뭐 우리 조선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거. 북한 왕은 김씨고 그냥 왕입니다. 이게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정서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제목을 조선의 잔재를 없애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조선의 잔재 없애기로 들어가서 주식 투자에서 어떤 부분, 물론 이 과정은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1강도 재미없고 2강도 재미없습니다. 3강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주식 투자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룰 텐데 이 1강과 2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3강부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전제가 안 되면. 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현실과의 차이를 보면 마트에 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격 비교하고, 유통기한도 확인하고, 뭐, 우유 있으면 저 안에 손 뻗어가지고 유통기한 제일 길게 남은 거 집어오고, 뭐, 어디 이마트는 뭐가 싸고, 이 동네 마트보다 비싸고, 왜 가격 비교 굉장히 전문가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리고 심지어 종업원에게 군림하면서, 예, 왕처럼 행동합니다. 마트 가서. 네, 그리고 쿠폰 같은 거 혜택 다 챙기고 아주 꼼꼼하게 다 챙깁니다. 그리고 판매자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시승이 아니라 시음하고 시식하고 뭐 이런 거 서비스 다 챙겨가고 뭐 거기서 또 덤으로 주는 사은품도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가격 비교 잘해가지고 최저가에 매수합니다. 마트에 가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하면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매수부터 하고 봅니다. 왜? 누가 그거 좋다더라. TV에서 추천하던데? 증권사에서 좋다던데? 일단 매수합니다. 종목 확인도 없으면 뭐 하는 종목인지도 대충 알겠지만 모릅니다. 한마디로 추천자의 굴종을 하는 겁니다. 수익 나면 덕분에 수익 났습니다. 아니 뭐 손가락 본인이 스스로 매매했는데 뭘 덕분에 수익이 납니까? 본인이 잘한 거지. 그리고 급하게 또 매수합니다. 당장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하고 확인 없이 그냥 다양한 정보들을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고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 비교를 이해하고 주식 투자를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똑같이 한다면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난 마트 가도 아무거나 집어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는 아니니까 주식 투자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왜 안 줘? 이것도 그렇습니다. 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수익인데 왜 나는? 난 진짜 재수없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종목을 개떡 같은 걸 고른 겁니다. 코스피가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재수가 없고 피해 의식을 자극할 만한 게 아니라 종목을 잘 못 고른 겁니다. 노력과 운이 결합해서 얻는 게 주식 투자 수익인데 그래서 변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내 수익은 다른 사람과 철저히 무관합니다. 이게 제가 계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도 동일한데 아니 계좌 까가지고 수익 났다 자랑하면 피자라도 한 번 쏘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수익이니까 무릎 꿇어라. 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자세입니까? 그래서 내 수익은 다른 사람과 철저히 무관합니다. 누가 수익 받든 말든 내 계좌에 돈 안 늘어나면 좋아할 일도 아니고 싫어할 일도 아니고 한마디로 무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수익 자랑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누가 수익 났다 그러면 괜히 이 욕심이 자극이 됩니다. 열받고 질투도 나고. 예. 그러면 괜히 안 해도 될 투자하고 뭐 적당히 챙기고 말 건데 평온하게 적당히 챙기고 말 건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100만 원 수익 나면 사실 굉장히 기분 좋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번 사람도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뭐 만족도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뭐 100만 원 먹을 거 200만 원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고 우리가 아니라 나는 나다. 내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내가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게 주식 투자자들이 1억, 10억 버는 것보다 다른 주식 투자자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요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면 당연히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데 뭐 누가 수익 자랑을 한다. 피자 한 판 쏘라고 그러고 피자 못 사면 그거 손실 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아니 수익 나서 자랑할 정도면 피자라도 한 판 쏘고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면 자랑할 값을 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수익 났다고 자랑만 하고 입 싹 닫는다? 친구들한테 자랑해 보십시오. 수익 나가지고. 네가 한떡 싸 해가지고 자랑한 값을 냅니다. 근데 그런 값도 안 나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수익 봤다고 찬양을 해줘야 됩니까? 예. 그래서 내 수익은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무관하다. 요거를 일단 해내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다른 사람 수익 났네. 에이, 거짓말이겠지 뭐. 오늘 이 종목 매매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 수익 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지수 추종 종목이 아니면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하고 내 종목하고 똑같이 움직이네? 나 삼성전자 샀는데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네? 그러면 코스피가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 이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 종목 아니면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올랐는데. 내 종목이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연동될 이유가 있나? 없다면 그냥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산 종목만 안 가네. 이게 아니라 그냥 종목이 개떡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수익 봤다. 나도 수익 봐야 되는데 모두 누릴 수가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 수익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손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이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떡 안 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낸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욕심을 부릴 이유도 많이 줄어들고 동기도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된다면 그 다음은 이겁니다. 충분한 투자금을 만들 때까지 차도 없애고 주택 관련 지출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도 안 해야 됩니다. 자, 대다수가 이제 직장인이실 텐데 수입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수입에서 차를 사는 순간 여유 자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여유 자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의 신용도를 이용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투자를 안 하거나. 빚 내서 투자하면 심리가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는 훨씬 다릅니다. 진짜 피땀 흘려서 모은 돈 투자할 때는 당연히 위험한 종목 못 들어갑니다. 왜? 피 같은 돈 날릴까봐. 근데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까지 되네? 5천 해놓고 스탁론 하니까 1억 5천 2억까지 되네? 이 돈 가지고는 마음대로 지를 수 있습니다. 왜?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한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은 수익이 나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 100만 명 중에 99만 9,999명은 이렇게 투자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를 없애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차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주식 투자 안 하고 말지. 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 지금 당장
차를 없애야 된다. 물론 뭐 가족이 있으시고 어린 애들 태우고 다녀야 되고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초년생 아니면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근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주식 투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차를 없앨 수 있다. 이 강단이 있는 분은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32살까지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 희생, 시간과 돈을 바꾸는 희생, 불평과 돈을 바꾸는 희생, 이 희생을 해야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거나 지금 차를 없앨 수 있는 사람, 물론 또 그렇다고 헐값에 중고로 팔아 넘기래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을 잡고 없애는, 이렇게 해서 충분한 투자금을 만드는데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지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거 제일 권하는 것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종잣돈 마련까지 버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난 가장인데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저금리 대출도 많으니까 최소한으로 관련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지출을 많이 줄이면,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월세를 30만 원 내고 반 지하에서 살다 건강을 버린 친구도 있고, 안타깝게도 심하게 버린 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친구는 더 훨씬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월 내는 이자가 3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꼭 나쁜 환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시계도 없고, 선물 받은 시계는 있습니다. 근데 시계도 없고, 그리고 타인 시선 신경 안 쓰고 옷 병신같이 입고 다닙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소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최소 월 100만 원일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식 투자하면 주식시장 좋을 때 한번 터져가지고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투자금 만들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충분한 투자금 만들 때까지 거지처럼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셔가지고 나중에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것은 물론, 그때 되면 이제 요때 못 쓴 거 다 보상받고도 남습니다. 왜냐면 한 30억 정도 갖게 되면 그냥 적당히 잘 운영만 해도 이제 이런 거 자동차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30억에서 한 달 100만 원 더 들어가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주택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이 모여서 그 돈에서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젊어서 쓰는 게 훨씬 재밌는데. 아닙니다. 그냥 안 쓰고 있다, 나중에 보상 받는다는 생각으로 쓰게 되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29살 때까지, 2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9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군대도 있지만 한 달에 10,000원을 못 쓴 게 아니라 없어서 계획대로 벌고 쓰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10,000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8살 때 만난 진짜 괜찮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 정도였지만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충분한 투자금 만들 때까지는 극도로 희생을 해야 된다. 소비. 그리고 동업자 정신,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 주식 매수사가 손실을 본다.
내 주식 매도자가 손실을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 손에 피는 안 묻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면 뭐 손실 보는 건 둘째치고 다른 투자자들 이미지 망치니까 단타는 몰래 해야 되겠다. 예. 안 하든지 해도 몰래 해야 되겠다. 그 단타는 투자가 아니니까, 투기니까.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거.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도 해줘야 된다. 왜? 그래야 3번 할 거 2번 실수하고, 2번 실수할 거 1번 실수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 실수 안 하는 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래세가 얼마냐면, 보통 6조고, 올해는 거래가 많이 터져서 이미 8조 8천억, 10조 이상 나갈 겁니다. 이 돈이 시장 안에서 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0조 원이 갑자기 시장에 들어왔다.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이게 매년 빠져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덜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야 병신아 그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걱정이 된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충고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뭐 샀는데 마이너스 30되고 마이너스 50% 되고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알아보고 사지 않으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되는 건데 왜냐면 반토막이 나면 이거 2배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이 나면 3배 수익이 나야 됩니다. 무슨 수로 3분의 1 토막 나는 사람이 무슨 수로 3배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리스크 관리의 토대가 되는 게 빌린 돈, 쉽게 생긴 돈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희생을 하면서 모아온 돈이냐 이거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뭐 아마 진짜 희생하고 모은 돈이면 삼성전자 말고는 편하게 투자를 못 하실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이번엔 제발 이번만 넘어가면 다시는 이런 위험한 투자 안 해야지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게 항상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절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요행 같은 거 없습니다. 폭락한 종목 제발 이렇게 본전 올라갔으면 좋겠다 절대 없습니다.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박살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다 경험하면 이제 조심하시게 되는데 다 경험하고 나면 투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시행하는 게 이런 제가 10수년 동안 주식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나름 이 경험했던 부분들을 나눈 게 뭐 다 경험하면 아는 내용이지만 그때 되면 투자금이 없는데 그래서 미리 받아들여서 이걸 예방할 수 있다면 뭐 설사 이게 재미가 없어서 진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알고 당하면 한 번에 끝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받아들이면 돈 버는 겁니다. 심지어 뭐 콩나물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게 콩나물인데 콩나물 물 부으면 다 흘러나갑니다. 근데 흘러나가지면 콩나물이 자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거 뭐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겠지 아니면 그냥 졸면서 아예 보지도 않으시겠지 아니면 아예 뭐 그냥 켜놓고 다른 일 하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돈 버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환상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유순한 양이 됩니다. 그 환상을 가진 대상에서 쉽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환상을 가진 사람, 환상을 가질 만한 대상이다.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거의 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강한 자의식이 있고 또 타이밍 감각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가질 만한 대상이 있다면 이 대상 때문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지만 저한테 환상을 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해서 손해보는 것도 봤고 제가 그리고 항상 이런 걸 강조를 하고 또 뭐 아시겠지만 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잘 포장하려고 하고 욕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뭐 욕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소심한 사람들은
강한 자의식이 있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타이밍 감각이 거의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환상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100%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투자 책임조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누군가에게 환상을 가지면 이 사람 추천한 종목 매매했다 손실을 봤다. 책임 자체가 저쪽으로 갑니다. 책임 안 지면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좌에서 돈 깨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데 그러면 발전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내 책임이다 생각하면 발전은 있는데 다른 사람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놈을 찾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정신 개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낫다. 조선 시대의 잔재와 같은 거다. 평등해야 한다는 사고 그리고 현실과 마트에서 주식 매매할 때 차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만 줄여도 절반의 성공이고 나는 왜 안 줘? 다르니까 안 줍니다. 예, 개떡 같은 종목 사놓고 올라가기 바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거랑 정서가. 투자금 만들 때까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뭐 차 뽑고 집 사고 뭐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면서 주식 투자 성공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동업자 정신 이게 있어야만 욕심을 안 부리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기는 골로 갑니다. 누군가에게 환상을 가진다면 이용당합니다. 예, 이거 잘 아시고 철저하게 주체적이고 스스로 책임지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 2강 정서 개조는 마치고 다음 3강부터는 현실적인 주식 투자에 필요한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들을 이제 공유를 할 텐데 이 2강까지 보고 몰라 나 이건 이렇게 안 하지만 3강부터 봐야 방법을 공유한다니까 한번 봐야지 이런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미 주식 투자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